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매주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층의 안전사고 비율도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오늘은 지하철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지하철로 놀러가기 좋은 곳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같이 안전을 지켜주세요. 아마 오늘도 지하철에서 위험한 자리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앉으셨을 겁니다. 2024년도에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7명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승강장에서의 부주의나 무리한 탑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더 큰 자리는 첫 번째, 출입문 바로 옆자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의 가방이 문에 끼어 열차가 출발한 후 승객이 문 안쪽으로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출입문 근처 자리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난사고 위험이 높은 끝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피곤한 날에는 매우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갑을 훔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소매치기인데요.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도둑들이 사람들 틈에 숨어서 가방을 열거나 휴대폰을 슬쩍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끝자리에서 잠이 들면 소지품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70세의 김씨 할아버지도 끝자리에 앉았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외국에서 넘어온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객차 연결 통로 근처 자리입니다. 지하철 객차가 연결된 부분은 다른 자리보다 흔들림이 심한 곳입니다. 특히 노약자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급정거할 경우 넘어지거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 환승이 쉬운 계단 앞과 에스컬레이터 근처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위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있다가 주위 사람들과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3년에 노약자석을 두고 승객들끼리 언쟁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사람에게 왜 앉아있냐며 화를 냈고 결국 주변 승객들까지 개입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젊은 승객은 다리가 불편해 앉아 있었지만 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결국 싸움이 벌어져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지하철 자리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불편했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 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지하철에는 우리가 무심코 앉았다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자리들이 존재합니다.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앉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안전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입문 옆자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열차의 급정거와 승객들의 이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과 도난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서 앉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지하철을 타면 객차와 객차 사이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열차가 움직일 때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곳인데요. 이 부분에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다른 자리보다 더 큰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급정거를 하거나 급출발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몸이 크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기 쉬운 곳이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만석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결 통로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서 있으면 평소보다 2배 이상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결 통로 근처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객차 내부에 갇혀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에서는 쉽게 대피할 수 있지만 연결 통로 근처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차량 한쪽 끝자리를 선호합니다. 벽에 기대어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한쪽이 막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리는 도난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는 차량 끝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깜빡 잠든 사이 도둑이 몰래 접근해 가방을 가져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종점까지 간 후에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죠. CCTV를 확인해보니 도둑은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와 가방을 가져간 뒤 바로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난 사고는 차량 끝자리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또한 끝자리는 승객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출입문 근처나 객실 중앙에서는 주변 승객들이 많아 범죄가 발생해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끝자리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적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더욱 고립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범죄도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차량 끝자리는 상대적으로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려면 출입문과 가까운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퇴근 시간대에 한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서 있다가 뒤에서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승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특히 계단이 많은 역에서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곳은 계단 앞과 에스컬레이터 근처입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면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림 사고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단 앞이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서 있으면 밀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갑자기 밀거나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 앞과 에스컬레이터 근처는 승객들의 이동 동선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면 서로 밀착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도둑들이 가방을 열거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바쁜 사람들 틈에 숨어서 빠르게 범죄를 저지른 후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 앞과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단 입구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빠르게 이동하고 만약 기다려야 한다면 동선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소지품을 반드시 몸 가까이 두고 신경 써야 합니다. 가방은 앞으로 매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휴대폰이나 지갑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방을 어깨에 느슨하게 걸치고 있으면 사람이 몰릴 때 도난당하기 쉬우므로 가방끈을 단단히 조이고 몸 가까이에 붙여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계단 앞이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곧 있으면 봄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겨울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새로운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에서 지하철로 여행하기 좋은 5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볍게 힐링할 수 있는 곳들만 엄선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로 근처 숲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는 서울숲이 있습니다. 서울숲의 가장 큰 장점은 넓고 한적하다는 점입니다. 한강공원처럼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원이 있어 누구와 가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슴공원에서는 실제로 사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습지생태원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한강공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법한 곳이지만 요즘은 피크닉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돗자리만 하나 챙겨가면 누구나 편하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쁜 골목길이 가득한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은 옛 한옥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카페를 방문하거나 골목골목 숨어있는 상점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곳은 가평과 남이섬입니다.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이곳만큼 좋은 여행지는 없습니다. 남이섬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나무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하철에서 안전한 자리와 여행지를 알아봤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으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소중한 분들과 지하철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만 알고 있는 지하철 여행 정보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50세 이상 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려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